자, 어제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짤츠부르크 경기도 있었습니다. 극적인 역전승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했고, 그리고 최근에 지난 시즌보다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소보슬라이도 득점을 하고 그랬어요. 소보슬라이는 이제 빅클럽들이랑 링크가 많이 나는 선수인데, 난 지난 시즌 그 짤츠부르크 경기 볼 때마다 좀 답답하다 그런 느낌이었는데 올해 조금 더 나아졌나 봐. 그러니까 짤츠 출신의 유망주들이 빅클럽으로 가는 경우가 최근 들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뭐 홀란드나 이런 선수들 이전에도 뭐 다부르 이런 데 있었거든요. 네. 물론 이제 다부르는 망했습니다. 패슨다카도 또 주목을 많이 받는 선수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 예전에 환영이 얘기했었던 그 친구 누구죠? 아데예미인가? 아데예미. 네, 아데예미도 뭐 이제 잘한 유망주라고 하니까. 나이 어린 선수니까. 네. 그래서 짤츠부르크가 이제는 유럽 대항전에 나와도 그렇게 만만한 팀이 아니라는 걸 이번 경기를 통해서 또 한 번 보여줬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고생 좀 했어요. 네. 그런데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고, 이 경기에서 역시 제일 주목해볼 만한 선수는 최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뭐 여러 선수가 있죠. 뭐 살아난 카라스코, 그리고 마르코스 요렌테 이런 선수들이 있지만, 공격에서 유니크함을 가져다주고, 그리고 이 어떤 크랙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 선수가 바로 주앙 펠릭스. 네. 그러니까 또 다시 한번 왜 본인이 이 정도 내가 몸값이 이랬는지, 바이아웃이 이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바이언이랑 조벨렛은 1차전에서 0대4로 졌죠. 아틀레티코가. 그러면서 체면 제대로 구겼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4실점하는, 질 수는 있지만 이 팀이 4실점하는 거는 쉽게 볼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생각했을 때. 대량 실점하는 팀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그때 이제 또 미리 보는 결승전 발언을 했다가 굉장히 경솔한 발언이었다라는 평가가 있었죠. 역시 잘 따라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차전 짤츠부르크와의 경기에서 마르코스 요렌테가 선취골을 넣긴 했는데 소보슬라이 그리고 베리샤한테 연속골을 내주면서 실점하면서 이제 좀 끌려가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 경기 영웅이 뭐 주앙 펠릭스가 사실 올 시즌에 이제 폼이 좋긴 한데 좋아요. 전 이렇게 멀티골 넣으면서 또 이길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일단 후반 7분 그리고 후반 40분에 멀티골 완성하면서 팀의 승리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펠릭스가 처음에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했을 당시 지난 시즌에 경기를 봤는데 잘하더라고. 막 통통 튀어. 근데 거기까지 아닐까. 이거 이 포르투갈에서 넘어온 선수들 중에서 몸값이 되게 뻥튀기 돼 있는 선수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쵸. 개인적으로 저는 이 어떤 강한 편견을 준 선수가 하나 있어요. 헤나투 산체스. 근데 헤나투 산체스는 너무 사기극이었고. 그렇지. 그 선수 때문에 뭔가 포르투갈 선수인데 몸값이 비싸거든요. 약간 호뱅디아스도 난 그래. 난 내가 못 본 선수인데 비싸니까 그랬는데 펠릭스는 하는 거 보니까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공격진에서 어떤 다른 이 특이점과 활발함을 불러주는 선수는 이 선수다. 맞아요. 특히 역전골 보면 통하고 그거를 그렇게 침착하게 발리로 때리는 것 자체가 되게 어린 선수잖아요. 선수도. 좀 대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이시클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이게 딱 사실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예전에 이제 그 녀석 그리즈만 있었을 때 이런 아크로바틱한 이런 것 은근히 많이 보여줬거든요.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사실 펠릭스한테도 기대를 이제 하고 영입을 한 거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그러니까 부상만 없다면 이제 조금씩 펠릭스에 대한 믿음이 더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19-20 시즌을 앞두고 1,600억 정도의 영입을 했죠. 펠릭스를. 사실 그리즈만의 바이아웃이 그대로 들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그 돈 그대로 이제 지출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즈만이 바르셀로나로 떠나면서 생긴 이 빈자리를 이 펠릭스가 또 2019년 골든보이상을 수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펠릭스로 메우고자 아틀레티코가 이제 영입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 시즌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는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기력적으로 실망스러웠다 이거보다는 부상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오지 못한 경기들이 있으니까 이 선수가 못했다. 경기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의 종류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게 이 수치도 있어요. 데려왔는데 주급은 나가는데 부상으로 선수가 뛰지 못할 경우에 이 팀이 얼마나 손해를 받는지를 수치와 돈으로 표현한 어떤 그 그래프도 있을 정도로 부상으로 빠지는 것도 사실 팀 입장에서는 큰 손해거든. 리스크 엄청 크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망스러웠다. 차라리 뭐 나와서 경기력이 안 좋으면 욕이라도 하지. 그치. 부상으로 계속 못 나와버리면. 근데 뭐 부상으로 못 나와도 욕은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있지. 이제 그게 심해지거나. 그렇지. 아니면 관리가 안 되고 운동 열심히 안 하는데 부상을 당하면 사람들이 욕을 하죠. 살찌고 막 이러면. 그렇지.
그래서 이 펠릭스가 트랜스퍼마켓 기준으로 봤을 때 2019년 10월에 발목 부상으로 6경기를 날렸고 2020년 1월에는 다리 부상으로 4경기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2020년 7월에 또 발목 부상으로 3경기를 못 나오면서 총 70일 동안 13경기를 결정하게 됐어요. 이게 기간을 보면 적응할 때쯤 된 부상을 당했고 다시 적응해서 이제 하려고 그런 부상을 당하니까 본인 입장에서도 지난 시즌이 저는 좀 꼬인다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텀이 3개월 그리고 그 다음이 6개월이거든요. 그치, 근데 이제 또 이 6개월이 코로나 중간에. 바이러스 기간이 맞아요. 있었던 게 더 이제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뭐 부상도 부상이긴 한데 이게 1,600억이다라는 게 처음 공개됐을 때 이거 근데 너무 비싸지 않냐라는 의견이 되게 많았거든요. 아무리 그렇게 튀는 유망주고 잘하는 선수라고 하는데 이 정도 돈이 들어가는 게 맞나? 라는 얘기를 어쩔 수 없이 해요. 이 돈이 이미 들어가면. 근데 아니나 다를까 경기에까지 부상으로 못 그렇지. 나와버리니까. 근데 이러면 이제 이 주앙 펠릭스의 플레이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 입장에서 어떤 소리가 듣기 싫으냐면 이게 경기를 다 못 보잖아 사람들이. 아 그렇지. 근데 이제 모든 경기를 다 챙겨볼 수는 없죠. 네, 근데 타이틀을 딱 봤을 때, 얘 1,600억인데? 근데 못 나왔다네? 돈 날렸네. 배고픔이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비약을 해서 딱 들어가면 팬들 입장에서는 얘 나오면 잘하는 걸 알고 있는데 부상으로 못 나와서 아쉬운데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럼 이제 싸움 나는 거예요. 경기 봤냐? 이러면서. 맞아. 어쨌든 그런데 비싼 건 팩트 아님? 이걸로 싸우는 거야. 네. 그래서 이 펠릭스가 19-20 시즌 공식전 36경기 나와서 2,483분 9개의 골과 3개의 도움. 또 막상 스탯 보죠? 뭐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게 1,600억이니까. 근데 이제 이 선수가 스탯만 놓고 봤을 때 어떤 표현할 수 없는 이 약간 매지션이야. 맞아. 마술 부리는 스타일의 선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죠. 공격 포인트로 다 설명해 맞아요. 선수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올 시즌 그런 모습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개막전 그라나다와의 경기에서 골 하나 도움 하나로 시작을 했고 셀타비고전에 1개의 도움 그리고 잘츠부르크전에서는 멀티골 원맨쇼를 했죠. 이 말씀드렸듯이 펠릭스가 이 영향력 자체가 되게 있는 선수라서 이 공격 포인트만 딱 놓고 봤을 때 야 이거 생각보다 별론데라고 해도 막상 경기를 90분 내내 이렇게 딱 보면은 이 선수가 왜 아틀레티코에서 제일 공격진에서는 에이스인지를 좀 잘 드러낸 장면이 많습니다. 창의성도 있고. 그렇죠. 과감하게 전진 패스 넣어주는 장면도 있고 또 이 선수가 볼을 몰고 직접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운반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는 데다가 그러니까 아틀레티코가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제 플랫청 사사이를 꾸준히 고수를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중간에 사실 변형 약간도 썼습니다만 시도를 하긴 했습니다만 기본 기조가 사사이죠. 네, 플랫청 사사이가 이 어떻게 보면 단순히 되게 좀 패턴 자체가 단조로워질 수 있거든요. 자칫하면. 네. 그러니까 사실 체급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번리 같은 팀은 되게 플레이 패턴이 단순하죠. 딱 알잖아요. 네. 어떤 팀을 상대해도 똑같은 전술로 임하고 그렇죠. 이거를 축구 팬들도 이제 딱 봤을 때 번리 이렇게 하겠지. 네.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물론 시메오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션다이치 번리는 차이가 큽니다. 차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네. 근데 주앙 펠릭스가 그래도 이 플랫청 사세의 단조로움을 조금 더 창의성 있게 바꿔줄 수 있는 플레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짤츠부르크전 스탯이 이제 이 정도가 나왔는데 저는 여기서 좀 이 유의미한 스탯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슈팅이 7회라는 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팀 자체가 슈팅을 공격적인 기조의 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밸런스가 수비 쪽에 있는 팀이다 보니까 중앙과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슈팅을 많이 시도하는 것도 좋고 전 드리블 돌파 7회 시도 7회 성공. 이거 대단하죠. 100%예요. 그 예전에 이니에스타의 대단함이라는 어떤 그 해외 칼럼을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선수들이 드리블을 칠 때 방향성이 있다는 얘기를 거기서 해요. 그래서 선수가 있는데 드리블을 하는 어떤 유형이 크게 보면 2가지라는 거야. 거기서 한 얘기는 공간을 보고 공간 쪽으로 드리블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앞에 수비수가 있지. 그러면 수비수를 제끼려고 드리블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니에스타는 공간을 보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앞에 선수가 있으면 피하는 게 아니라 걔를 제끼고 들어가기 위해서 그거를 들어간다. 그래서 거기서 표현하는 게 선수를 향해 드리블을 하고 이거를 제껴나가는 이 드리블이 상대 수비수에게 균열을 만들고 그 균열을 크랙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이니에스타야말로 크랙이다라는 얘기를 한 칼럼을 되게 예전에 본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만 들으니까 되게 일리 있는데. 딱 그러면 이제 저런 표현이 이제 되게 잘 쓰여진 칼럼이었어. 뭔 느낌인지 딱 느낌이 오네. 근데 펠릭스도 그런 종류의 플레이를 잘 시도하기 때문에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자칫하면 답답할 수 있는 공격에 아주 창의성을 불러일으키는 선수인 거죠. 네. 그러니까 펠릭스가 사실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을 할 때 이제 첫 빅리그잖아요. 이때 이제 펠릭스의 단점 중에 하나로 부각이 됐던 게
생각보다 상대 수비가 압박을 좀만 터프하게 하면 이걸 벗겨내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시즌은 사실 부상 때문에 뭐 단점이 드러날 새도 저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네,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보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올 시즌이 조금 더 중요해진 것 같고 지금까지는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되게 좋기 때문에 부상 없이 쭉 이 폼을 유지를 하면서 단점도 보완을 한다면 정말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은 바랄 거 아니에요. 아유. 야 그리즈만보다 잘했으면 좋겠다. 아 그렇지. 네 그런 모습을 이제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즈만이 바르셀로나 가서는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예. 뭐 굉장히 통쾌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카페 들어가 보면. 예. 그리고 펠릭스가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최근 챔피언스리그 7경기 중 7경기에서 총 5골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4개의 골과 1개의 도움을 큰 거죠. 하고 있고요. 이제 경기 후에 시메오네 감독 인터뷰가 이제 있었는데 펠릭스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오늘 경기는 완벽한 경기였을 것이다. 펠릭스는 높은 수준의 경기를 많이 뛰었지만 오늘은 90분 내내 일관적인 경기력을 보여줬다. 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 딱 2글자입니다. 일관성. 그렇지. 이 어린 선수가 2글자가 아니군요. 약간 바보 같네요. 네. 2글자라고 생각합니다. 일관성. 네. 일관. 약간 백치미 컨셉으로 가는 건가요? 노노. 네. 그냥 컨셉입니다. 네. 네. 일관. 네, 일관되다는 게 중요하죠. 이게 사실 그러니까 컨디션을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것보다 좀 일정 수준의 컨디션을 쭉 유지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람이 항상 모든 일을 할 때 쭉 어느 정도의 비슷한 퍼포먼스를 내면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뭔가 계획을 짜는 데 좋은데 이게 이렇게 크면 사실 컨트롤하기가 쉽지는 않죠. 어렵죠. 네, 어렵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팬들도 그런 선수한테 쟤는 터지면 좋은데 이런 얘기를 많이 붙이잖아. 그리고 보통 이제 그런 선수들을 우리가 기복이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시메오네는 이 펠릭스의 기복보다 이제 일관성을 쭉 유지했다는 발언에 얘기를 했고 마르코스 요렌테 인터뷰도 있었어요. 펠릭스가 우리 팀의 아주 중요한 선수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는 골과 승리를 통해 이를 증명했다. 그치. 우리는 이에 매우 만족하고 펠릭스는 오늘 밤 같은 경기를 앞으로도 더 많이 보여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캐리해서 이렇게 역전승을 중요한 유럽 대항전에서 거뒀다는 거는 나이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본인한테도 아주 되게 큰 이 동기부여 자신감이 될 거예요. 이제 잘츠부르크라는 팀이 조금 빅리그의 빅클럽은 아닙니다. 체급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이런 경기가 어쨌든 큰 무대고 그렇지. 계속해서 보여주면 나중에 이제 강팀을 상대로도 또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럼요. 자 그리고 주앙 펠릭스 인터뷰로 한번 마무리를 해볼게요. 팀에게 아주 좋은 경기였다. 우리는 매우 잘했다. 이대로 계속 나아가면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공격이 매우 잘 됐기 때문에 칭찬할 만하다. 후반전은 다소 혼란스러웠지만 집중했고 즐기려고 하고 행복하려고 노력한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펠릭스는 기대가 돼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뭐 중원과 수비수들은 이 면면이 바뀐다 하더라도 시스템적으로 어느 정도 탄탄함을 갖추고 있는 팀인데 공격 부분이 항상 최근에 이적했던 선수들 중에서 불만족스러운 선수 되게 많았고 맞아요. 근데 이 선수가 터져준다면 뭐 방점을 찍어줄 수 있는 선수가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무는 것만 빼고 좀 배우면 수아레즈한테도 또 경험 많이 배울 수 있는 거 아니야. 어쨌든 어마어마한 플레이어고 어마어마한 월클이었고 그 선수한테 또 여러 가지 또 배울 수 있을 테니까. 네, 저는 그때 이제 우리가 레비 수지 얘기할 때도 저는 수지가 조금 더 높다고 얘기했듯이 대단한 스트라이커예요. 그만큼 잘했었던 뭐 지금 이제 좀 떨어지긴 했지만 배울 건 배우고 안 배울 건 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펠릭스를 우리가 한번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